미국인 감독이 단군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대박을 친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최근 그 반대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한 킹 오브 킹스, 크리스마스 캐롤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 월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마 서먼,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명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했고요. 시장 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 관객 설문조사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봉 첫 주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데다 이집트 왕자가 썼던 종교 소재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기록을 27년 만에 갈아치웠고요. 개봉 3주도 안 돼 제작비 360억여 원의 2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더 나아가 기생충을 넘어 북미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되었다는데요. 잠깐만, 앞에 설명만 들으면 미국이나 영국 애니메이션 같은데 한국 영화라니 이상하시죠? 맞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인 감독이 만들었고요.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한 한국 영화 맞대요. 그래서 크랩이 최근 북미에서의 성공에 이어 한국에서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장성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펙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작품이 장성호 감독의 데뷔작이라는데요. 그럼 경험 없는 신인이 첫 도전부터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건가 싶지만요. 30여 년간 밀양, 해운대, 명량 같은 작품의 시각 특수효과나 예고편 등을 담당했고 할리우드에서도 일했던 베테랑이래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첫 영화를 만들면 언젠가 꼭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하고 싶었다는데 하필이면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 종교적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소명감이 작동을 하긴 했겠죠. 북미 시장에서 관객들이 소구할 만한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볼 만한 400여 년 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인들이 많은 미국인의 시초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의 대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성호 감독은 기독교의 슈퍼스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데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 관객을 겨냥하는 만큼 주변의 우려도 컸다고 합니다. 타던 거나 잘하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손자병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치를 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라는 말이 있죠.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시장 조사와 어떤 자료들을 리서칭하고 실패하지 않은 확신을 확실히 갖고 출발한 거거든요. 북미 시장은 기독교 콘텐츠가 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실사 영화 대신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과거 북미 시장에 없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최근 하락세를 겪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 상황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과도한 PC주의에 빠졌다라는 어떤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백설공주 실사판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면서 비교하는 평들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최대한 보편적 정서 안에서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은 예수님을 다루고 있지만 보편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찰스 디킨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그는 한때 자녀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한 장 감독은 갈등을 겪고 있던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며 관계를 회복하는 구조를 설정했고요. 시나리오의 높은 공감성 덕분에 관객들 그리고 그 이전의 할리우드 명배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케네스 브래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재로 내가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른 배우들이 안목이 높은 케네스 브래너가 선택한 시나리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훨씬 빨리 반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배우들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출연료를 제한받고도 신앙심과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 등을 토대로 출연을 결정했다는데요. I think tries to bring the characters, the story, and Jesus himself indeed into a very human and humane kind of focus. Motherhood has been my biggest role. So, playing a character whose biggest role is also motherhood. When I read the script, I was totally enamored by it. I loved reading it, the rendition of it. 이렇게 역대급 라인업과 성과를 자랑하는 킹 오브 킹스. 물론 지금이야 성공한 상태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장 감독은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온갖 고생을 겪었다는데요. 기획부터 개봉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까지 중단할 위기도 처했었다고 해요. 제작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자금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장성호 감독은 사비 투입은 물론 지인
지인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투자자에게 회사 지분까지 넘겨가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오랜 제작 기간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주요 배우들의 스케줄이 비면서 이 작품에 참여할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 눈에 띄게 성장한 한국 문화의 위상도 제작 현장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겁니다. BTS도 그렇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배우들 녹음하려고 이제 현지에 가면 거기 스태프들이 놀랍게도 다 한국말을 한두 마디씩 한다거나 관련된 소재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거나 K 콘텐츠 붐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북미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연말까지 100여 개국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장성호 감독은 뜻밖의 연락도 받았다고 해요. 케냐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어요. 되게 훌륭한 작품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케냐 국민들이 되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그거 특히 신경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반기독교 정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다라는 선입견이 작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비기독교인들도 즐겁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 한번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킹 오브 킹스는 오는 7월 국내 영화 시장에 귀환할 예정인데요. 과연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